이 친구들은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품종이 좋은 친구들은 한 종류가 가치로만 따지면 100억, 200억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은 3천조에 해당하는 게 정원 산업입니다. 조경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들면 다들 좋아해요. 수직에 만들어 놓은 네. 한 폭의 작품이다. 식물하고 가까이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천우정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는 경우를 두고 한 우물을 판다라고 말하죠. 지식토크 한우물에서는요, 이처럼 한 분야의 깊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 거둔 사람들의 비결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야생화와 한국식 정원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박공영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박공영 박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국내 최대 규모의 야생화 농장과 야생화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로 재배 농장이 10만 평이 넘고요. 생산하는 정원 식물만도 연간 1,000만 포트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우리 꽃 야생화로 국내 최초 해외 로열티를 벌어들이고 있고요. 100종이 넘는 품종을 등록해서 매년 400억이 넘는 시장 가치를 만들어내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제가 잘 조사한 게 맞나요, 박사님? 저보다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여기 있는 꽃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친구들요. 이 아이는 칼랑코이라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정원이라 그러면 외부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실내, 특히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이기 때문에 베란다 시장을 제가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는 베란다에서 기를 수 있는 꽃인데, 그다음에 이 친구는 또 제라늄이라고 해서 이 친구도 실내에서 기를 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이라고 하면 야외도 있지만 실내도 있고, 그래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 친구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평소에 잘 보지 못한 느낌이어서 이 친구들의 가치가 좀 궁금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친구들은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만약에 제가 구입을 한다면? 그렇죠. 그거는 저한테만 있나요? 살 수 있어요. 이게 특허하고 같은 거라서 네. 식물을 개발해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특허와 같아서 함부로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 가치로 본다고 그런다면 품종이 좋은 친구들은 정말 이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품종이 좋은 친구들은 한 종류가 가치로만 따지면 100억, 200억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이거 하나만 살짝. 정말 겉으로만 봐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와, 엄청난데요, 정말. 이거는 주로 실내에서 기르는 식물인데, 저희는 사실은 원래는 야생이나 이런 정원이 더 전문인데, 제가 식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정원뿐만 아니라 베란다라든지 이런 데도 맞춤형으로 또 식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개 이상의 품종을 만들었고, 로열티를 받는 것도 한 20개 이상 로열티를 받고 있으면서 농장에서 정원도 가꾸고 또 그걸 재배를 하고 그 재배를 해서 또 공급하는 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박사님의 열정과 그 열의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앞으로 저희가 나눌 이야기들이 정말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주제가 박사님의 전공인 K가든, 한국형 정원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왠지 정원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 단독 주택에 이렇게 거대하게 고급스럽게 우리와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은 느낌이고, 공원이라고 하면은 앞에 산책을 나가고 가깝게 갈 수 있는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정원 그리고 공원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공원 하면 오히려 더 쉬운데, 네. 정원하면 최근에 나온 말들 같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박미옥 교수님께서 연구한 인식교사를 보면
공원과 정원을 구분을 아직 잘 못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정원은 꽃이 주로 심겨진다고 그러고 공원은 의자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시설물 또 위주의 이런 걸 공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다만 개인이 하는 거 또 민간이 하는 거는 정원이라고 본다면 국가가 공공적 더 성격을 더 많이 가미해서 하는 게 공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범위가 훨씬 더 크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원과 공원에 대한 어떤 개념이 일단은 정리가 좀 되어가고 있는데 예. 그러면 좀 돌아서 역사를 좀 보고 싶어요. 80년대 정원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좀 좋을까요? 우리가 국가가 발전하면서 또 도시가 팽창하는 그 중에 큰 사건이 있었죠. 좋은 계기였는데 86년도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거치면서 해외에 있는 외국 손님들을 많이 초청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산업을 알려야 되는데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도로 주변에 이 화단 가꾸기, 또 그렇군요. 생활 주변 가꾸기 이런 것들로 하면서 이제 직접 식물을 재배하고 가꾸어서 보여주는 정원 개념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급하게 좀 시작이 된 것 같기는 그렇죠. 합니다. 예. 그러면 80년대가 그랬다면 90년대로 넘어왔을 때 조금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또 90년대 또 우리가 사건이 있죠. 네. 그게 뭐냐면 여행 자유화, 아, 글로벌 해외에 나가는 여행 자유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우리 국민들이 원래 닫혀 있을 때는 우리밖에 모르지만 밖에 나가 보니까 올림픽을 치른 나라잖아요. 밖에 나가 보니까 너무 정원이 아름답고 도로 환경이 아름답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원에 대해서 너무 아름답다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90년대 이후에 지역 축제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선 기가 군수님들, 시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농산물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자랑을 해볼까 하는 게 이제 지역 축제로 그래서 지역 축제 공화국 정도로 되게 시작하면서 90년대 같이 발을 맞추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점점 지역으로 퍼지면서 예. 이제 세계에서 보고 온 것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하게 좀 펼쳐졌을 것 같은데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또 하나 바뀌는데 이제 잘 살고 우리가 또 10대 교육으로 성장하면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13년도에 순천만 국가정원 축제가 이제 시작됐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41살 때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정원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41살 때 심포지엄에 토론자로도 나간 경험이 있어서 네. 아주 제가 뿌듯한데 순천만 정원 축제는 우리 국민들한테 정원이라는 하나의 큰 개념을 잡아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주 임팩 있게 정원을 알려준 계기가 분명히 됐군요. 2010년도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이 제 얘기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정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도로나 광장이 잔디밭 아니면 나무로 심겨져 있었는데 그렇죠. 광화문 광장에 정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2013년도에 순천만 정원과 맞물려 가지고 서울 시민들도 이게 정원이구나 라는 개념을 잡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저희가 또 80년대, 90년대 쭉 보고 있습니다만 최근을 돌아봤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코로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결정적으로 또 우리가 이 정원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게 알린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또 전 세계인이 가족의 안위를 전화로 묻을 수밖에 없었고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그렇죠. 집에서 집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 이런 걸 접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걸 정원화 가꾸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마존에서 팔리기 시작해서 대박난 사건이 있는데 그게 우리 한국의 홈이에요. 네. 그만큼 코로나가 우리한테 갖다 준 거는 정원, 그다음에 정원 산업을 키워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소득 생활 수준과 정원과의 혹시 연관관계가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박사님. 맞아요. 정원이라는 게 우리가 그 개발도상국일 때는 그 동물원이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정원이라는 붐이 일어나는데 선진국도 지금의 영국이나 일본이나 최근에 싱가포르까지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특히나 3만 불 이상의 국가가 정원이 부흥되더라 발전하더라 하는 게
지금 그 경험적 그 이론이고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아까 얘기한 코로나 때 3만 불이 완전히 안착된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코로나가 많은 아픔도 있었지만 우리 정원이라는 우리 개인을 돌아보는 이런 정원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은 그 정원 사업의 규모가 진짜 엄청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반도체가 780조 정도 됩니다. 오. 예, 그런데 정원은 3천조에 네? 해당하는 게 정원 산업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반도체보다도 훨씬 큰 산업이 정원 산업이 되는 거죠. 3,000조요? 예, 예. 엄청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정원이라는 게 거의 생활에 가까운 거니까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가 10대, 8대에서 10대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원 산업도 이제는 폭발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쏟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정원하면 유명한 곳이 어딜까? 이쯤에서 궁금합니다, 박사님. 정원, 영국이죠. 영국은 정원이란 그 컨셉 때문에 고급, 영국하면 귀족, 품위 뭐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영국이 최고 유명하고 최근에는 싱가포르, 미국 이런 이 선진국일수록 그 정원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원을 내세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영국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럼 점점 대중화가 전 세계적으로도 되고 있는 거 맞죠? 영국을 통해서 또 프랑스로 18세기에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라든지 이런 데로 자연적 풍경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18세기에는 그다음에 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이죠. 미국이 센트럴파크를 만들어서 그 센트럴파크는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만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의 그 비싼 땅에서 이 여의도 면적을 그 당시에 한 100년은 됐을 겁니다. 네. 100년은 됐는데 그 당시에 그 큰 면적의 정원을 갖고 있다는 건 공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주 미래를 내려본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엄청나네요. 네. 네, 이렇게 뭐 저희가 해외 사례들을 지금까지는 쭉 지켜봤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박사님의 전공 K 가든 네. 한국형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원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 정원 하면 생각나는 데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동양 그 한 폭의 동양 그림 같이 예. 그 뭔가 여백의 미 예. 그런 게 또 우리나라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조금 해봅니다. 아닌가요? 우리나라 정원은 금수강산입니다. 아, 네. 자연이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정원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정원은 자연입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자연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우리나라 이름 자체가 금수강산. 강산. 예, 금침에 술을 놓을 정도로 아름다운 이 정원을 갖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원을 가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화되고 또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정원과 멀어지게 된 거죠. 자연과 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의 새로운 이제 또 정원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 정원이 그렇다면은 가까운 이제 동양권에 있는 정원들은 또 어떨까? 이런 것들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일본을 가보면 정원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담을 쌓아 놓았죠. 그래서 그 담 속에 있는 정원, 일본 정원입니다. 간계라고 일본 문화가 벽에 나 있는 거고 또 중국 정원을 가보면 이화연을 가보셔도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산을 옮기는 정도, 호수를 만드는 정도의 큰 정원을 만들어서 그것도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게 정원이라고 하면 한국 정원은 아주 단순합니다. 2평 내지 4평 정도의 작은 정자를 하나 지어놓고 정원이라고 얘기하게 된 게 우리 정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우리 정원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 아까 여백의 미 살짝 맞았던 거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서, 재밌네요. 예. 뭐 일본은 약간 비밀스럽고 예. 중국은 과시하고 예. 우리는 약간 단촐하지만 그 어떤 자연 그대로의 금수강산의 느낌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우리고 정자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궁금합니다, 박사님. 예, 우리 정원은 자연 합일, 우리 선조들은
자연 합일, 그러니까 자연과 떨어지는 걸 원한 게 아니라 자연과 같아지고 싶은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차경정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정자정원을 차경정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차경정원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일본의 정원이 차경정원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은 담을 쌓고 그 안에 집을 짓고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서 바깥에 있는 산을 들여오는 것을 차경, 빌려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원은 산에 입지를 해서, 그러니까 좋은 장소에 입지를 해서 건물을, 정자라는 작은 건물을 지어놓고 내가 보이는까지 전체가 다 정원으로 끌어들이는 게 우리의 정원의 바로 그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원은 정말 대단한 정원이죠. 그렇죠. 아니 말씀을 듣는데 머릿속에 이렇게 정원의 모습이 딱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긍심도 좀 느껴지는데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런 자연적인 한국형 정원이 세계에서도 좀 통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3천조 원의 세계 정원 시장에서 우리 정원 먹힐까요? 먹히죠. 예. 우리 정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자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정자는 입지성을 중요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장소를 선택합니다. 거기에 활용점점 하듯이 건물 하나만 지어서 정말 그것도 벽도 없이 다리만 4개 있고 그래서 그 정원이 거슬리지 않도록 이렇게 눈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것처럼 자연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민족한테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막 프라이드가 느껴지고 너무 기대가 되고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K가든 그리고 한국형 정원, 이제는 한국의 정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거든요.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외국도 많이 다니고 일본 정원도 많이 가고 중국 정원도 많이 갔는데 한국 정원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세원이나 비원이나 이게 우리 정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특별한 특수계층의 정원이었고요. 과연 정원이 뭘까를 고민을 하고 또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자연 합의를 강조했어요. 자연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 정원을 아무데나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을 거스러지지 않고 지었는 방법이 바로 정자였는데 아주 좋은 장소에, 그러니까 장소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장소에 정원을 짓는데 그것도 벽을 만들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건 안에서 보건 자연 속에다가 정자를 짓는데 활용점점하던 짓죠. 특히나 우리 함양에 가면 안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4km 안에 화림동 계곡입니다. 4km 안에 정원이 10개가 있어요. 네. 농월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요. 이 정자를 딱 가서 보고는 제가 그 위에 앉아서 딱 봤습니다. 이름이 뭐지? 농월정.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농을 한다. 희롱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희롱을 하는 건지 내가 희롱을 다 하는지 모르겠다 싶어요. 그런데 달이 떴습니다. 저희가 대보름날 그 행사를 했는데 그 달을 뜨고 난 다음에 제가 봤어요. 그 밑에 물이 얼렁얼렁 하면서 저를 희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바람 소리도 넣잖아요. 새 소리도 넣고 물소리도 넣는 게 우리 정원입니다. 세상에 여기 앉아 있으면 세상의 시름과 근심이 다 잊혀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정원이란 말 자체가 테두리, 원이 있다. 그러니까 담이 있는 걸 정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럼 우리 정원은 담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해요. 담이 없죠. 그래서 내가 정자를 지어놓고 정자 위에서 가서 올라가서 볼 수 있는 내 눈이 닿는 곳까지가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담도 없고 한계도 없고 정말 내가 보는 건 모두가 다 정원이다. 맞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연 정원이 뜨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은 우리 선조들은 이미 자연 정원을 가꿨던 민족입니다. 또 하나 우리 DNA가 이미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K가든은 앞으로 세계를 K-팝과 K-푸드와 K-가든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정원은 한 수 위의 정원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정자가 장소성을 합일정신, 자연과 합일정신에 하던 그 장소성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질 못했습니다. 자연에서 내려오질 못했어요. 그렇군요. 안타깝죠. 네. 서울이 이렇게 고도 발달하면서 자연과 멀어지게 된 계기인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한국정을 이제 다시 해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유명한 첼시 플라워 쇼에서 3관왕을 이룬 사람이 황지혜 작가예요. 그렇군요. 예, 그렇죠. 이 황지혜 작가는 정원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가서 거기 가서 그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 그 국민 하나하나, 우리 민족 하나하나가 금수강산이라는 자연을 벗하면서 살았고 자연과 일체되고자 했던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닌가 싶어 해석하는 능력이겠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저 나름대로 정원을 해석하는 건 우리의 정자가 우리의 정원 문화였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심에서 단절된 자연과 단절된 도심에서 어떻게 정원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이건가요? 예, 예. 네. 이걸 본 많은 세계적인 분들이 마음이 흐르는 정원, 자연이 흐르는 정원이다. 또 시간이 흐르는 정원이다까지 평가하는 그런 정원입니다. 역시 정원 해석의 방법이 달랐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진짜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프라이드도 생기고 정자와 정원 그리고 K 정원이 앞으로 진짜 무한한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습니다. 그렇죠. 서울 시내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닫혀진 공간에 정원을 구성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자연과는 멀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정원은 자연 정원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자연 정원을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연을 이루는 그 정원을 이루는 것은 식물이 주인공입니다. 또 하나 내가 주인공이죠. 내가 주인입니다. 그다음에 나의 아이들이죠. 식물의 정원을 구성하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고 꽃 피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그 현대적으로 우리 정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 피워라 그러면 피고 야 조금 비켜봐 이제 네가 피워 그러면 네가 피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다 펴봐 그러면 또 한꺼번에 펴주는 정원. 네. 그 정원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정원 미래의 정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해온 프로젝트 개수가 대략 몇 개 정도 되실까요? 5,000개가 넘습니다. 50개도 아니고 500개도 예. 아니고 5,000개요? 광화문광장에 그때 잔디밭이었는데 너무 밋밋하다. 여기 정원을 한번 꾸며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를 불렀어요. 처음에 수직정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난 떼돈 벌 줄 알았어. 돈 다 벌 줄 알았어요.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보는 정원. 정원은 행복을 가는 시간 여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 samba é só magia, é puro ouro, cada vez mais é o tesouro.